초짜! 경매. 안녕하세요. 초짜경매 송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지현입니다. 예. 오늘은 경매 컨설팅, 보통 이제 경매 브로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경매 학원들 주변에 보다면 이제 경매 강좌 이렇게 하는 가르친다는 분들도 꽤 많이 봐요. 근데 또 인터넷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온라인, 온오프라인 강좌가 많은데, 이런 경매 학원들의 문제점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드린 게 어떤 특정 누구를 저희가 이제 폄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의 좀 부도덕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달라 이런 그렇죠.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매 컨설팅 경매 학원들 어떤 좀 잘못들을 많이들 하나요? 경매 컨설팅 업체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컨설팅 업체는 아까 그 전번 강의에서도 한번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낙찰을 받아 갖고서 네. 그 수익률로 인해서 그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낙찰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 그러면은 입찰가를 높이는 방법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네네네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높이다 보니까는 실적으로 남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는 컨설팅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갖고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네. 높은 가격에 그 낙찰 받는 게 굉장히 빈번하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안 좋은 방법까지 막 동원하고 이제 이런 거 있는 거고 네. 대부분들의 컨설팅 업체를 보면은요 네. 그 학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경매 학원들. 예, 그래갖고 또 어떤 학원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3개월 갔다가 수강을 하게 되면은 네. 3개월 안에 너 낙찰 하나 받아주겠다. 아. 1인 1 낙찰 해주겠다. 그러니까 비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3개월에 150만 원이지만은 그 전혀 아까운 거 아니다. 네. 또 공부도 배우고 낙찰도 받게 하니까. 그 언뜻 보면은 참 진짜 꿈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세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네. 걸 봐서 해야 되는 거지. 딱 그냥 들어가서 무조건 낙찰 받는. 저는 만약에 오늘 오셔갖고 낙찰 받게 되려면 저는 당장 낙찰 받게 해드릴 수 있어요. 왜? 자, 너 높이 써 그냥 높이 쓰면 되는 거예요. 경매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란 얘기란 말이에요. 네. 낙찰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가 경매로서 얼마나 적정한 금액에 금매 시세보다도 현저히 낮은 금액에 낙찰을 받는 게 경매의 매력이지. 네. 금매 시세로 받을 거면 동네 복도방 가서 중개사무소죠. 네. 중개사무소 하는 게 낫지 그 모토로 돈 주고 그렇게 합니까? 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이제 제일 많이 도사리고 있냐면은 네. 이런 사례는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컨설팅도 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은 무슨 동기들을 또 이렇게 맺어줘요.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25기, 26기 그래갖고 동기들끼리 무슨 또 동아리방도 만들어주고 너희들끼리 열심히 한번 해봐라 막. 자, 그렇지만은 당장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니까 마치 뭐라도 살 듯하고 이러지만은 네.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의외로 네. 어렵다고. 네. 경매 낙찰이라는 게 말치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공동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 학원과 관련되신 분들 중에서 아주 좋은 물건을 하나 찾았다. 네. 근데 이거는 약간 높은 금액이 필요한데 여러 사람하고 같이 공동 입찰하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똑같이 공동 입찰하면 지분대로 다 줍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솔깃하죠.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되는 거 없어요? 이러는데 이거 네. 돈 된다 이거는. 공동 입찰. 예. 자, 그래갖고 들어와서 너 많이 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막 30명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네. 막 40명씩 공동 입찰로 들어와요. 꿈은 커요, 다. 아이고. 꿈들은 다 큽니다. 자, 그래갖고 낙찰을 받았어. 네. 근데 그 물건이라는 게 늘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네. 변수도 많고. 네. 아주 한 예를 제가 들면 진짜 막 학원생들끼리 모여갖고서 엄청나게 낙찰을 받았다가 네. 100% 이긴다 그래갖고서 네. 1심에서 이기고 1심에서 이겼으니까는 막 학원생들 30여 명 된 사람들 전부 다 좋다 하다가 항소심에서 왕창 깨져갖고서 엄청난 금액을 물어주는 것도 봤어요. 손해를.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게 또 있냐면은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현금화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 현금화 하려고 그러면 세금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기간도 상당히 지나야 되고. 자, 그러면은 그
물건을 계속 그냥 갖고만 있어. 팔지도 않고 뭐 일도 안 되고 그러면 중간중간 이제 얘기를 해요. 아, 나 이제 수익도 안 나오고 뭐 아니 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원금만 돌려주세요. 이제 이런 사람이 나와. 예. 그러면 그냥 원금 돌려달라면 그냥 줘버려. 그냥 계속 줘. 그러면 이제 한 1년, 2년 지나면 막 무대기로 아니 나 그만할래요. 그냥 돈 줘요. 돈 막 줘버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몇 명만 남어. 예, 그렇겠죠. 그때 이제 마무리 작업해갖고서 수익 확 올려버린다는 말이야 이제. 뭐 그런 거라든가. 아, 실질적으로 이게 나한테 큰 돈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들 그 사람들 몫이지 그게. 뭐 그렇게 막 여러분들까지 막 이렇게 세세하게 막 나눠줘 갖고 자선하듯이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경매학원들을 이용하는 건 좋지만 거기서 뭐 공동 투자하자 뭐 이런 거 할 때는 좀 한번 좀 조심해서 살펴봐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일단은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무슨 뭐 심화반이네 무슨 반이네 네. 하는데 제가 그 전문 가게에서 이게 5가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것만 알면 되기 나머지 필요 없다. 심화도. 예, 뭐 쉬운 말로 얘기해서 무슨 뭐가 뭐 유치권이 어떻고 뭐 지상권이 어떻고 뭐 거기가 몇 년 돼 갖고서 뭐 2년 지료를 안 내면 뭐래 다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소송은요 변호사들도 어려워하는 소송들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들도 볼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일을 갖다가 앉아갖고 책을 갖다가 막 3개월씩 독파하고 그거 한번 일반 물건에 접해서 한번 써보세요 한번요. 거의 써먹을 일 하나도 없는 겁니다 대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아셔갖고 적당히 공부하시고 적당히 학원 다니시면서 적당히 낙찰 받으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군요. 오늘 아주 실전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경매학원들 이렇게 주변에 할 때 너무 거기 믿지 마시고요. 너무 비싼 금액도 쓰지 그렇죠. 마시고.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모든 경매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엔 또 심화네 뭐나 뭐 커리큘럼 만들어 가자는 거 너무 이렇게 거기에 속이 타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하면서 본인 능력 한도 내에서 열심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